요 액션캠을 가지고 왔는데, 액션캠을 설명해 드릴 때 고프로를 살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액션캠이 고프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요즘 좀 핫한 인스타360도 있고 고프로랑 이름 비슷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고프로는 회사명인 거고요. 그래서 원래 명칭은 액션캠이라고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액션캠은 스포츠나 액션 촬영에 특화된 소형 디지털 캠코더인데요. 이게 작고 가볍기 때문에 1인칭 시점 촬영이나 혹은 여기 뭐 헬멧이나 자전거, 스키 혹은 이게 손목 이런 데 걸어두고 촬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포티한 촬영을 할 때가 훨씬 적합합니다. 얘는 안에 광각, 초광각 렌즈도 있기 때문에 초광각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시야보다 더 넓게도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360이라는 액션캠의 경우에는 360도 렌즈가 있기 때문에 360도 전체적으로 이제 촬영을 해서 그걸 또 편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수 케이스가 있긴 한데 원래도 얘가 방수 보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촬영이 가능하고 뭔가 잠수를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케이스를 껴서 이제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액션캠의 장단점을 요약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휴대성이 좋다. 고프로 휴대성이 좋다. 일단 액션 캠코더의 경우에는 소형이기 때문에 가볍고 휴대하기가 편리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서도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 예능 같은 거 보면 요즘에는 연예인들도 들어갈 때 이 캠코더 하나씩 들고 들어가더라고요. 혹은 해외에서 찍는 식당 프로그램 할 때도 이런 데다가 내가 목걸이 하듯이 그 안에 넣어두고 하면은 마치 1인치 시점으로 이런 식으로 할 경우도 있고요. 고양이나 강아지한테 액션캠에 목걸이로 이렇게 착용을 시켜가지고 친구들이 뭘 하는지 이제 보고 다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액션 캠코더는 소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휴대성이 좋다. 그리고 두 번째, 내구성이 좋다. 수중 촬영이나 격렬한 활동을 할 때도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세 번째, 이제 고화질 영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K까지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4K보다 더 높은 이제 5K도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임랩스나 하이퍼랩스나 되게 다양한 기능의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다음 네 번째는 액세서리가 다양하다. 보조도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찍을 수 있는 작은 삼각대라던가 작은 봉이라던가 혹은 미니 삼각대처럼 이렇게 두고 찍을 수 있는 거라던가 이렇게 두면은 먹방 영상을 찍을 때 식당에 가서 이렇게 두고 밥을 먹는 걸 찍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손목에 착용을 해서 내가 이렇게 들고 다니거나 혹은 놀이기구를 탔을 때 모습을 조금 더 생생하게 해준다던가 혹은 헬멧이나 자전거 등의 드론에도 이렇게 막 부착을 해서 다양한 각도로 이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안정화 기능이 잘 돼 있다.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고도 하는데 고프로뿐만 아니라 액션캠을 처음 만들 때 일단 화질, 그다음에 스포티하니까 액티비티적으로 버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정화 기능에 엄청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들고 다니면 엄청 흔들리거든요. 근데 조금 흔들리긴 하지만 흔들림이 덜하게 봤을 때 어질어질하지 않게 그런 손떨림을 보정해서 다소 안정적인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배터리 수명이 짧다. 일반적으로 배터리 수명이 좀 짧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액션캠 배터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미러리스 카메라의 배터리고요. 그리고 이게 캠코더 카메라의 배터리입니다. 지금 보면은 사이즈가 다 다르죠? 이렇게. 자, 그럼 뭐가 제일 빨리 닳까요? 아무래도 배터리의 크기가 작은 이 친구겠죠. 그리고 특히나 많이 움직이고 특히나 많이 화질을 높였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이 짧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3시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더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여분의 배터리를 챙겨서 들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노출 조절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일부 모델 중에는 노출 조절이 좀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DSLR이나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노출 값이라고 하는 FX 값이나 혹은 F 값이나 ISO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제한되는 카메라도 있어요. 그냥 무조건 찍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두울 때는 뭔가 좀 적절한 노출을 얻기 어려우면 영상이 좀 많이 어둡게 찍힐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디오 품질.
물론 요즘 많이 다양화가 되었고, 그리고 고프로도 계속 시즌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오디오에 신경을 많이 썼고, 외부 마이크를 꽂을 수 있는 것도 나오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오디오 품질은 다른 카메라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내장 마이크를 쓰는 것보다는 외부 마이크랑 연동해서 고프로에 낄 수 있는 마이크도 따로 있어요. 액세서리가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처럼 실내에서 뭔가 앉아서 얘기를 한다던가 인터뷰를 할 거예요. 그럴 때는 고프로보다는 미러리스나 DSLR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은 가격. 고프로가 상대적으로는 좀 고가의 제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 뭐 액세서리 추가하고 그러면 기본 막 100은 일단 기본적으로 넘는 것도 많아서 그래서 조금 예산이 부담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고프로 말고 좀 더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있는 다른 액션캠을 고르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쭉쭉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카메라들은 예산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생각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떤 걸 할지를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캠코더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캠코더의 경우에는 크죠. 네, 그래서 이거는 특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크기 때문에 삼각대를 설치해서 촬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단은 캠코더는 비디오 전용입니다. DSLR이나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죠. 물론 캠코더도 사진을 찍어요. 하지만 뭐에 더 가깝다? 녹화에 조금 더 치중한 비디오 카메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영상을 촬영을 할 수 있어요. 특히 DSLR이나 미러리스 같은 경우를 그냥 오토 자동으로 찍으셔도 되지만 뭐 매뉴얼 수동으로 하시고 내가 F값이나 ISO나 그런 설정 값에 따라서 영상의 품질도 다르게 나온다고 했죠. 물론 캠코더도 그렇게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라던가 좀 구성 요소가 쉽게 되어 있어서 그냥 바로 뭐 녹화를 누른다던가 좀 이렇게 편리하게 촬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오디오가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외부 마이크를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녹화할 때 사용하고 있는 이런 핀 마이크 등을 연결을 한다던가 그래서 아무래도 캠코더가 내장 마이크랑 외부 마이크랑 둘 다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디오 자체에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더 기록 장치가 잘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 다음에는 세 번째는 안정적이다. 그래서 많은 캠코더가요, 영상 안정화 기술을 내장하고 있어서요. 특히 핸드 카메라라고 해서 핸드 캠코더, 핸디 캠코더라고 해서 이런 핸디 캠코더는 되게 이게 그냥 껴서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손떨림으로 인한 흔들림을 줄여줘서 다큐 찍는다던가 어디 내가 산에 올라가서 찍어야 된다. 그럴 때 누군가를 뭐 인터뷰하면서 산으로 올라가야 되면 고프로보다는 그런 핸디 캠코더를 들고 가서 촬영을 하시는 게 비디오 쪽으로, 오디오 쪽으로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단점. 첫 번째, 좀 무거워요. 네, 크기랑 무게.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당연히 비교를 해볼게요. 당연히 스마트폰보다 혹은 소형 카메라보다 크고 무거워요. 그래서 휴대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다음에 두 번째, 아무래도 영상에 특화된 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뭔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사진을 촬영을 한다던가 뭐 다른 창작적인 용도로는 조금 사용하기는 적합하지 않다. 다음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가격입니다. 일부 고급 캠코더는 300이 넘어요. 그래서 특히 막 방송에 적합한 그런 큰 캠코더들 있죠. 그건 되게 비싸요. 그래가지고 막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서 예산을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카메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어때요? 이제는 어떤 카메라들이 있는지랑 그 카메라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어떤 카메라를 사는 게 중요한가요? 일단은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첫 번째, 주로 나는 사진을 찍을 거야 한다면은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다양한 렌즈를 사용해서 다양한 촬영 상황에 따라서 찍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주로 영상을 촬영을 한다면 캠코더나 미러리스 카메라가 좋습니다. 특히 미러리스 카메라는
캠코더에 비해서 조금 더 가벼운 편이에요. 그러면서도 고화질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을 많이 갖추고 있고요. 캠코더의 경우에는 촬영 시간이 오래 가고 좀 발열이 좀 덜 됩니다. 그래서 장시간 동안 내가 쭉 녹화해서 찍어야 한다면 캠코더를 쓰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 만약에 주로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해야 된다면 미러리스 카메라나 고프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예산이에요. 그래서 예산에 맞는 카메라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산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대에 맞춰서 모델들이나 브랜드들이 있을 거예요. 막 선생님 어떤 브랜드 사요? 라고 하는데 저는 무조건 예산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가능한 브랜드에서의 스펙을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예산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기능과 성능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자면 내가 스마트폰 다음에 카메라를 좀 도전하고 싶다 하면은 미러리스 카메라를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전문적으로 내가 바로 도전할 거다 하면은 DSLR도 사시는 걸 가장 추천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 때는 미러리스 카메라로 시작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에게 어떤 카메라가 맞을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단 우리의 카메라는 뭐죠? 여기 있죠. 일단은 우리의 카메라는 스마트폰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일단 영원으로 시작하자. 네, 내 스마트폰 카메라를 제대로 파악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강의 때 만나 뵙겠습니다.